그 높아심에 하는 얘기인데, 아니, 그, 보안 클래스룸에 안 들어온 사람도 꽤 많던데. 자신 있다는 얘기죠. 보안 클래스룸이 뭔지 지금 처음 들었다. 손 들어봐. 왜? 처음 들었어? 물론 굳이 선택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몰라. 분명히 그 들었는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 좀 차이가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보면 전체 정리. 빠르게 한번 정리 쫙 하고. 지구과학 시험 범위 안에서 주 목적은 뭐다? 지구과학 시험 범위 안에서의 그러니까 그 교과 내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우리 주변을 물질을 입자와 성분이라는 관점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됐습니까? 특히 이 언제 어디서 라고 할 때 언제 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주 역사 속에서 됐느냐,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편안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이 입자라는 말과 성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입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대표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합니다. 원자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라는 거고, 성분이라는 거는 원소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야. 그죠? 됐습니까? 하나 물어볼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입자는 뭐 있죠?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미안하다. 첫 번째 원자가 있죠. 뭐가 있다고? 원자. 그 다음에 분자. 그리고 이온 결합물 등등. 됐어요? 크게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됐나요? 원소는요? 아, 너무 슬퍼서 목이 메이네, 씨발. 아침 1교시부터, 아침 1교시라서 지금 기운이 없는 겁니까? 네. 웃기고 있네, 씨. 지금 거침없이 욕이 한 마디 나왔죠? 아침에 진짜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씨, 이거 티박하고 진짜, 씨. 이 학교 언제 한 번 내 DB해야 되겠다, 진짜. 원소는 몇 종류예요? 100여 종. 됐어요? 원소는 종류를 구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첫 기준은 뭘까요? 이 원소하고 이 원소하고 서로 달라. 가장 딱 봤을 때 분류할 수 있는 1차적 기준은 원자 번호예요. 뭐라고? 원자 번호. 다른 말로 하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 됐나요? 됐습니까?
갑자기 자괴감이 드는데 이때까지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역사를 따지는 데 있어서 우주 역사를 따지는 이론을 뭐라고 합니다?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우주론은 제대로 관측이 되던 시절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사실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갑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고대로 가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는, 그러니까 우주라는 건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도 사람 이런 거 본 적 있죠.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일 밑에 졸라 큰 뱀이 있어요. 그 위에 거북이 새끼인가 뭐 이게 있고, 그 위에 다시 코끼리 3마리 놓여 있고, 그 위에 지구가 놓여 있어요. 그 위에 인간이 살고 있다 뭐 이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니? 고대 문명에서. 그래서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는 전부 공통점을 보면 이겁니다. 땅은 어떻고 평평하고 하늘은 또 둥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부터 이제 발생한 비교적 과학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이제 생긴 거는 점적인 우주론이었어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다, 처음과 끝도 없고 무한대고, 여기에 가장 크게 이제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그 과학계에서는 거의 탑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꼭 법이고 진리고 그러니까 맞아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최초로 이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듯이 이렇게 쭉 계산을 합니다. 자기가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우주는 밀도에 따라서,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밀도에 따라서 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 아인슈타인 이 말대로 쭉 유지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던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인슈타인이 프리드먼을 깝니다. 감히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이거 두 개가 막 싸우고 있던 와중에 뭐가 발생한다? 허블의 법칙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네, 이 허블의 법칙에 의해 허블의 법칙이 등장하면서 니 꺼져 이래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동적인 우주론만 남게 되는데, 동적인 우주론이 전부 다, 원래는 동적인 우주론은 수축도 있고 팽창도 있는데 허블 법칙 때문에 전부 어디로만 이제 기울게 된다. 팽창 우주론으로 전부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동적 우주론에서 이제 두 놈이 싸웁니다. 뭐냐면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빅뱅 우주론. 됐죠? 두 개가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둘 다 팽창 우주론이다. 맞는 말 틀립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뒷얘기를 좀 하자면, 정상 우주론은 원래 정적인 우주론을 되게 지지하던 사람들이에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둘 중에 어디가 좀 더 종교적 색깔이 좀 짙었을까? 과학적이기는 빅뱅이잖아요. 결국에 밝혀진 거는. 근데 사실 언뜻 보면 빅뱅이 꼭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 한 점이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서 우주가 됐어. 그거잖아. 그게 정상 우주론을 지지했던 호일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꼭 뭔가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거 만들어줘라 했으니까 만들어줬어요. 꼭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호일은. 그래서 좀 뭐랄까, 그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이제 종교나 신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비논리적이라는 느낌 때문에 되게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책을 좀 읽어보면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정상 우주론은 뭐가 유지된다? 핵심은 이거죠. 밀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팽창하면서 크기가 커지면서 질량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뭐기 때문에? 질량이기 때문에 얘는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커지죠.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둘이서 또 뚝딱뚝딱 싸우다가 요 사이에서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60년대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우주 공간의 기본적인 우주 공간의 이런 말은 없는데 그냥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본적 온도예요. 됐어? 그런데 온도라는 거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질들이 운동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데, 이런 거예요. 운동하면서 자주 충돌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누군가가 기대기를 막 때리면 그 기대기가 어떻게 돼요? 뜨겁죠. 일단 아픈 건 둘째치고, 그게 뭐냐면 분자들의 충돌에 의해 가지고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됐어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째지고 아픈 건 일단 둘째치고. 됐어요? 따라서 잘 봐. 질량은 입자의 숫자는 질량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주 공간이 가만히 있는 상태였다가 우주 공간만 커졌어. 팽창 우주론에 의하면. 그죠? 그러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나? 멀어지죠. 그럼 부딪히는 횟수는 줄어들고, 그럼 온도도 낮아져야 되겠네? 근데 그거를 관측을 못하고 있다가 펜지어슨하고 윌슨이 1960년대에 기본적 온도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우주의 온도가 과거의 온도보다는 어때야 된다? 이론값보다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차 낮아지는 비율을 계산했을 때 대략 한 3켈빈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2.7켈빈인 거예요. 거의 비슷하더라 이 말이야. 됐어? 근데 정상우주로는 잘 봐. 정상우주로는 애초에 우주 온도를 잴 생각도 없고, 우주 온도가 어때야 될까? 정상우주로는 설명하고. 그렇죠? 커지긴 커지는데 입자도 늘어나니까 온도도 계속 어떻게 된다? 유지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제 얘가 꺼져 이래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인정받고 있는 거는 요 놈인데, 요 놈에 의해서 이제 요 상황에 의해서 일단 우주 역사를 타임라인을 써보면 이래 되죠. 입자하고 원소 위주예요. 됐어요? 일단 뭐다? 큰 사건, 빅뱅. 그 다음에는 빅뱅 후 38만 년, 요게 좀 중요해요. 유일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약 5억 년에서 10억 년 정도 지났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뭐의 탄생? 별의 탄생. 그리고 그 별이 탄생하고 별의 여러 개가 생겨났겠죠. 맞죠? 그래서 별의 탄생 및 진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는 동안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게 그 크기가 커진 상태가 이래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됐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입자부터 갑니다. 입자. 빅뱅에서 입자는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빅뱅 후 초기에 뭐 생긴다? 쿼크하고 그 다음에 경입자가 생겼는데, 이 경입자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가 있어요. 그죠? 곧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쿼크가 몇 개씩? 3개씩 합쳐져서 양성자, 너무 좁게 썼네.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어야 됐니? 38만 년 요까지라고 합시다. 됐어요? 너무 좁다. 됐니? 그리고 난 다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막 합쳐져가지고 뭘 만든다? 원자 핵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경입자하고 합쳐져서 결국 원자가 탄생해요. 됐어? 이 순서죠? 맞나요? 오케이. 여기서 기억할 거, 초기에 탄생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처음에는 거의 1대1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터지고 나서 한 3분 안에 개수의 비율은 7대1로 결정이 납니다. 됐니? 화면
화면에서 잘 보이겠다. 몰라, 씨. 그 다음에, 원자핵은,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원소죠, 원소. 원소로 보자면, 최초의 원자핵이 탄생했을 때, 요때 만들어지는 게 무슨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에요. 선생님, 1번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1번은 양성자가 이미 만들어졌는 게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이 얼마? 이게 개수 비율은 12대 1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막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 개수 비율은 12대 1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질량이 얼마? 3대 1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어디 갔노? 원소는 100여 종인데 만들어진 건 2개밖에 안 만들어졌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거. 이 38만 년 이후로 누가 튕겨나갔다. 빛이 튕겨나가면서 이게 뭐가 된다? 우주 배경 복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별이 탄생하면서 일단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이건 2개로 나뉘어야 돼요. 어떻게 나뉘느냐? 별 질량이 누구하고 비슷한 경우? 태양하고 비슷한 경우. 그 다음에 별 질량이 태양보다 졸라 큰 경우. 됐어? 이렇게 2개로 나눕니다. 보통은 8배 이상. 됐나요? 중간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경우에는 진화 과정 중에 만들 수 있는 게 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둘 다 공통적으로는 리튬에서부터 철까지는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져요. 뭐라고? 오케이. 별의 핵융합으로 만들어져요. 밑에 것도 핵융합은 하니까. 됐어? 그런데 유독히 요 경우에 8배 이상 되는 놈 중에서도 더 질량이 아주 큰 놈. 됐어? 그런 놈만이 최종 단계에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초신성 폭발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럼 초신성 폭발을 하면은 뭐? 철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됐어?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이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었어? 뭘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결국에 물질의 형성 과정을 우주를 관점으로 해서 보고 있었지? 근데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관점을 졸라 큰 우주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어, 지금? 별까지 온 거예요.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 그럼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를 본다면 이제 누굴 보고 싶은 거야? 태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쪽에 꼴랑 한 4-5줄 써놔놓고 사람을 졸라 괴롭히는 거예요. 됐니? 근데 사실은 태양이 주 목적이 아니야. 누구 보고 싶은 거야? 이 책은, 통합과학은 결국 우리예요. 인간. 그럼 이제 태양까지 왔네. 그럼 이제 뭐 봐야 될까? 지구 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치고 나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 물리 역학적 시스템 하고 있죠. 그 단원의 2번째 단원이 지구 시스템 아이가? 3단원이 지구 시스템이가? 하여튼 그거 알았어? 이제 본격적으로 지구에 대한 얘기는 저하고 하는 거고요. 그 사안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하고 있는 중. 인간만 얘기하면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 나와 있는 거예요. 됐니? 그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태양도 항성이니까 항성의 탄생 과정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항성의 탄생 과정은 제가 여기서 뺐는데 기본은 이겁니다. 우주 공간에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수소하고 헬륨은 많잖아. 사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전체 공간에 비하면. 그럼 수소가 특별히 많이 몰려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불균등하게 분포하는데 이때
수소가 좀 특별히 많이 몰려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성운. 거기서 별이 탄생하는데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성운도 입자 하나하나가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쭉 당기거든. 인력, 만유인력 같은. 그래서 성운이 이렇게 있으면 쭉 수축해요. 근데 수축하다 보면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막 부딪히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다시 어떻게 해? 쭉 커져요. 그랬다가 또 식겠지? 식으면 또 중력 때문에 또 어떻게 해? 수축.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근데 반복을 하는 동안 계속 압착되는 이 힘이 세지면서 중심부는 계속 뭉쳐진 상태에서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는 수축, 팽창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될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점차 전체적인 중심부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 올라가는 형태가 돼요. 물론 질량이 작은 놈이면, 애초에 성운의 크기가 작은 놈이면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그냥 멈춰요. 질량이 아주 큰 놈이면 급격하게 치솟아 올라가겠죠. 맞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서면 그 수소를 재료로 해서 핵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헬륨으로. 그 핵융합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를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 첫 스타트, 수소를 재료로 해서 핵융합을 하는, 반응을 하는 모든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태양도 주계열성이에요. 됐니? 네. 그래서 보통은 성운의 수축, 팽창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태양하고 비슷한 질량에서 시작이 되면 아까 어디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져 봐요. 철까지. 그것도 운이 좋아야 돼요. 실제로는 태양하고 비슷한 놈이면 주변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산소가 끝이에요. 8번. 철은 26번인데. 됐니? 네. 그런데 태양은 지금 수명을 다 했나? 아직 존재 중이에요. 아직 태양 안에서는 만들어지는 게 뭐밖에 안 만들어져? 수소를 소진해서 헬륨밖에 못 만들어요. 태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탄생할 때 같이 만들어진 누구? 수금지, 화, 목, 토, 천, 해 있죠? 이게 행성이라고 하죠. 그 외에 소행성, 뭐 그 다음에 유성, 해성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얘네들 살펴보니까 그 중에 딴 건 볼 필요도 없어. 이제 포커스를 어디 쪽으로? 지구로 쓱 끌고 왔더니 지구에는 뭐가 있어? 지구의 중심 핵에는 전부 철덩어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멘틀과 지각 속에는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라늄 이런 것도 있잖아. 우라늄의 번호가 90 몇 번인가 이래요. 그럼 어때? 철보다 졸라 무거운 원소들이 이미 지구에는 탄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지. 오리지널 방식으로 별이 만들어졌다면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네,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성운이 순수하게 수소하고 헬륨만으로 구성됐을 때 수축 팽창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미 별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여기 어떤 성운이 있는데 옆에 되게 큰 별이 있었던 거예요. 얘가 진화를 졸라 빨리 해가지고 빵 터졌어. 뭘 한다? 초인선 폭발을 빵 하면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지. 그 무거운 원소가 그 자리에 가만히 남아있나 퍼져나가나? 폭발압 때문에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운에 폭발 압력이 울렁울렁울렁가 탕 때리는 거야. 그리고 뭐도 주고 무거운 원소도 다 때려받고. 그래서 지구의 구성 원소 분포를 근거로 봤을 때 태양은 탄생할 때 뭐에 영향을 받았다? 초진성 폭발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네. 요게 2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질문! 세계별이 감사! 시험 잘 치세요.